오해하시는 게 특목고의 학생들이 진짜 선행을 많이 하고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선행을 물론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막상 특목고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 부모님들의 언어가 특별했습니다. 어떡해요? 정말 영어 유치원이다, 네. 사고력 수학이다 이런 사교육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세 고시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7세들이 고시를 치른다. 물론 일부 동네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빨리 시작시키는 게 중요한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초산부터 스카이는 시작됩니다의 저자이신 하지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원입니다.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목고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영어 교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3들을 주로 지도하면서 이 친구들이 고3 때 원하는 그 스카이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10년 전부터 정말 올바르게 준비를 잘해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10년의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10년의 과정, 그 비밀 모두 풀어주시나요? 그럼요.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스카이 합격 1,000건 이상의 사례를 보시면서요. 최상위권 부모님 혹은 네. 학생들의 특징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12년간의 과정을 긴 호흡을 가지고 지도하셨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 때 선행을 하거나 너무 많은 사교육을 하면서 막 아이를 들들 볶는다든지 아니면 막 잔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아이를 막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 정서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부모님과의 사이는 어떤지, 형제 자매 사이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사이가 좋고 화목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는데요. 보통 학부모님 상담은 네네.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죠. 아니면 가끔 부부께서 같이 오시거나 근데 아버님만 따라오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버님께서 학부모 상담 기간에 오셨어요. 근데 그 집은 딸이 2명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상담에 오셔서는 아이가 선생님을 정말 많이 따르고 집에 와서도 학교 얘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해서 부모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이가 좋았냐면 시험 끝나면 보통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가족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여름방학 때는 가족과 바다 여행을 간다. 이 고3 수험생활 바쁜 와중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정말 자기의 휴식?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빠와 영화관에 데이트를 간다든지 와, 이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 진짜 행복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가족이 화목한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부모님들의 분별력이 뛰어나십니다.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타고나기를 운동적으로 뛰어나게 타고난 아이들도 있고 공부적으로 뛰어나게 타고난 아이들도 있고 그중에서도 다양한 또 재능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학부모로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객관화시키시고 자기 자신에 네. 대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 애가 특목 자사고에 맞을지 일반고에 맞을지 이거를 다 객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죠. 아이의 그릇에 맞게 시기별로 적정하게 교육을 시켜 오셨다. 네 번째 최상위권 부모님들의 공통점은요. 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셨습니다. 보통 학업은 머리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고3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공부는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거를 알고 계세요. 머리로 공부를 한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체력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 8시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진행되는 이 스케줄을 매일매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못 버티는 애들은 자기가 아무리 마음으로 맞아. 애쓰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마음도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정말 평온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는 건강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선생님 말씀도 이제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이런 건강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고 맨날 갈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이들이 고3 끝까지 체력적으로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몸과 공부하고 싶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 편안한 마음, 이게 동시에 다 작용한다. 그런데 최상위권 부모님들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 저희 반에 악기 연주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전인교육, 심신의 조화로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5번째 공통점은요, 바로 현행학습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선행 치고 나가시는 게 네. 아니고요. 오해하시는 게 특목고의 학생들이 진짜 선행을 많이 하고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선행을 물론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막상 특목고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현행학습을 본인의 힘으로 매일매일 루틴을 지켜가면서 하루의 절대량을 공부에 내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가는 거예요. 선행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뛰어나 그런 친구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요. 선행을 고등학교 3학년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과정을 당겨서 미리 하고 올라가야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2년간의 과정을 짠 분들이 교육계 모든 전공을 하시고 정명한 분들이 맞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유식을 먹는 아이한테 전복이랑 한우가 몸에 좋아. 안 되죠. 먹이면은 소화가 안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학업은 사람의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지만 그걸 그렇죠. 견디고 우리 애는 할 수 있잖아 봐봐. 잘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에 오랫동안 누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선행을 하면 아이의 공부 정서가 망가질 수 있고요. 초중 때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고 했는데 고등 때 힘을 못 내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진짜 성적은 고등 때 본인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진짜예요. 그런 친구들은 현행에 대한 결손 없이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 전까지는 초등과 중등 때 이 9년의 과정을 전 교과에 있어서 결손 없이 현행, 심화까지 완벽하게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게 고교 과정을 잘 따라오는 방법입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현행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떤 걸 같이 해주시냐면 독서를 놓치지 않으세요.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초등 때부터 바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는 하루에 30분 정도 최우선순위로 확보를 하고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책 읽으면 아이가 또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매일매일 즐겁게 공부의 본질이 문해력과 이해력이거든요. 탄탄한 기초 공사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텍스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경우에 보내라 기준을 좀 잡아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학업의 뜻이 있어야 하고요. 네. 아이가 특목 자사고를 먼저 원한다고 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집에서 서포트를 해보는 건 좋다. 부모님이 좀 추천해 주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특목고가 있대, 이런 자사고가 있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이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 뜻으로 억지로 특목고 자사고에 갔을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아이를 특목 자사고에 넣는 건 그만큼 또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학업의 뜻이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학업의 뜻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과 담싸는 친구는 가면 힘들어요. 공부의 깊이가 너무 깊고 시험도 변별을 위해서 어렵게 출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뛰어나고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고 빨리.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편안한 상태여야 공부들을 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 입시 실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스카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특목고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예요. 근데 내가 영어랑 제2외국어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수업 시간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렇겠네요. 내신 등급도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그 설립 취지에 맞게끔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내가 스카이와 의대 입시를 잘 보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야지 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경쟁에 너무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도통 회복을 못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갔을 때는 3년 내내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고 아이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면 부모님한테 뿜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난 무조건 최상위권이어야 돼 이렇다든지 경쟁에 되게 취약하다든지
회복 탄력성이 없다든지 그러면 특목 자사고 진학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보력 그리고 빵빵한 지원 이런 게 없이도 좋은 성과를 낸 학생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조적으로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재력을 넘어서 조부모님의 재력이 있어야 입시에서 성공한다라는 굉장히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실제 특목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엄마의 정보력 없이도 조부모님의 재력 없이도 본인이 알아서 잘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제자는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진 않아서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책은 정말 열심히 구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글을 너무 재미있게 읽게 돼서 책에 푹 빠져들게 되었고 그것과 동시에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 이 9년간의 교과 공부를 학교 생활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오다 보니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고등학교 때 최상위, 독보적인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독보적인 최상위권이 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합격하게 되었는데 학부모 상담 기간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정말 겸손하고 진짜 온화하시고 어머님이요? 네, 학부모님을 보통 30분 정도 뵙습니다. 네. 그런데 그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들이 어떤 분인지 저희는 많이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이를 진짜 믿어주고 키우셨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어머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끌고 가거나 들들 볶거나 이게 아니라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학교 과정을 그 누구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키워주셨고 가정의 과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오셨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들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 너무 궁금했는데 교사로서 입시 운이 이런 학생한테 돌아가는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입시 운? 네. 그러니까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실함이 돋보이는 친구였는데요. 예를 들면 학급에서 이제 대청소를 한다든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부탁했을 때 선뜻 기꺼이 해주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힘든 일이 있거나 무거운 걸 옮겨야 될 때 이 학생한테 부탁을 해도 언제든지 선뜻 학급 일을 위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정말 모든 면에서 인성적으로 모범이 되고 자기 공부만 해도 바쁜데 친구들이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친절히 다 답변을 해준 그런 친구였는데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연대 고대를 같이 쓰겠죠. 수시를 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연대 고대 재시문 기반 면접이 굉장히 어려운데 최초 합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떨어진 상태. 네. 연고대를 최초 합격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대 합격 발표가 났는데 최초합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제가 너무 기뻐서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 학급을 위해서도 친구들을 위해서도 진짜 리더십 있게 했고 그 어느 순간에도 열심히 한 친구인 걸 알기 때문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어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을 하원을 시키러 간대요. 대학생이 돼서요? 네. 여동생이 초등학교 끝나면 이제 데리고 와서 놀이터 이제 놀러 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얘는 집에서도 이렇게 스윗한 아들이구나. 정원아 너가 꼭 미래의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진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교사로서 이런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다라고 제가 학생부에 써준 여학생이 있어요. 교사로서 와 내가 이런 제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이다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키셨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지? 그러니까 학업은 그냥 기본이고요. 공부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는 학생으로서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19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성품이 훌륭하구나 라고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고3 때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정말 경청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눈빛이 다 보이잖아요. 그쵸. 예, 이게 특목고다 보니까 다 열심히 음.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경청, 온 마음을 다해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주고 그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긍정의 끄덕임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필기를 해가면서 이 수업에 정말 집중해서 예의를 갖춰서 그냥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듣고 있다기보다는 이 선생님에 대한 경청의 매너,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들 만나 뵙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경청을 하세요. 어머님이 아이에게 경청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왔기 네.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이 아이가 선생님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눈빛과 긍정의 끄덕임을 해주는 이런 친구들이 비단 제 수업만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다른 수업 때도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과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는 학생부를 어떻게 써주겠어요? 있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요? 없는 이야기를 절대 쓰지 않고요. 이 학생을 수업 시간에 관찰하고 청소 시간에도 관찰하고 학급 활동할 때도 관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대 도보교육과에 도보. 갔습니다. 그 서울대 경영학과에 간 남자애도 졸업할 때 편지를 써온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항상 귀찮아하지 않고 대답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제가 잘해서 붙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붙었는데도 공을 선생님들한테 돌려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인생이 성적대로 가지 않아 성품대로 가는 거야. 제가 그 말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너네가 공부하는 게 단순히 성적을 잘 내기 위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서 책임감 있게 내 일을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야, 지금.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초등, 중등 때 집에서 지겹게 듣는 말이 있다고. 네. 어떤 말들인가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시고 칭찬해주신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기대치에 부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행동들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 부모님들의 언어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하지도 않는데 잘한다고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아이의 성장의 과정, 노력의 과정, 그 결과치를 두고 칭찬한다기보다는 결과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더라도 네. 그 노력하는 과정을 부모님들이 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의 그 노력 자체를 엄마 아빠가 알고 있어. 정말 대견해.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과치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맞아. 내가 지금은 원하는 결과 안 났지만 내가 더 노력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렇게 하나하나 자존감이 탄탄하게 쌓이는 거거든요. 결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노력의 과정, 그거를 격려하고 인정해 주시고 긍정의 언어로 아이들을 키워오시는 거죠. 유초등 땐 이것만 해주시고요. 네. 고학년 땐 이것만, 중학교 때는 이것만 집중하면요. 뭐라도 됩니다. 네. 측면으로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네. 유치원 때부터 요즘 뭐 영어 유치원이다, 네. 사고력 수학이다, 독서 토론 논술이다 이런 사교육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세 고시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7세들이 고시를 치른다. 물론 일부 동네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빨리 시작시키는 게 중요한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습관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까? 일단 부모님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요즘은 초등 저학년부터 아이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도 평소에 맨날 책도 안 보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서 애한테 휴대폰 좀 그만 봐라. 그러면 그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싶으면 그걸 그대로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책 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싶으면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아이한테는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깨우쳤으면 읽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수업도 혼자 듣고 과제가 먼저 혼자 체크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거를 해야 되고 공부에 홀로 서기를 초등 고학년 때는 해야 됩니다. 공부에 자기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중등 때는 고등 3년이 힘들 걸 예상하기 때문에 중학교 3년을 진짜 잘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선행을 해야 한다로 오해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중학교 전 교과에서 지금 A 등급이 안 나오고 있으면 그 해당 교과는 결손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는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다 A를 줘요. 그런데 만약에 수학에서 A가 안 나오고 B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교과에서 A가 나오는 게 우선이고요. 초등 6년을 포함해서 9년의 과정을 촘촘하게 결손 없이 전 교과의 교과서 공부가 다 되면은 참고서, 문제집 이런 것들을 구멍 없이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고등학교 때 하는 수업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따라갈 수 있어요. 중학교 교과에 구멍이 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오니까 힘든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스카이를 가려면 이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에 되는 순간 학업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 휴대폰이 필요악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학업이 재밌을 리가 없죠. 학업과 친해져야 스카이를 갈 수 있는데 이 학업에 대해서 논하려면 휴대폰 중독 금지, 게임 중독 금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2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대입에 의무 반영됩니다.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만 하더라도 이게 대입에 결정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에 관해서 정부와 대학 측에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언행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냥 친구를 그냥 뭐 재미삼아 놀렸는데 이게 지속됐을 경우에는 그 아이는 기분 나쁘고 이게 또 학교 상처.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해 주셔야 학업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도 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건 바로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면 안 되는 점입니다. 이게 피해자도. 휴대폰 사용과 연동이 되는 건데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주면 SNS를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인식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안 하도록 잘 지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시기로 피해자도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가 되면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네, 학교에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요. 그런 심리 상태로 수업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친구 관계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발생하면은 그 모두에게 상처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하지원 선생님의 신간 도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